1등. 오늘 1등을 갈아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복합적으로 팍 터지는 느낌 나오고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그라인더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제가 홈카페용 그라인더들 중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적으면서 성능이 좋은 입문용 그라인더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1등을 갈아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그라인더를 찾았습니다. 바로 오르테 그라인더입니다. 오르테 그라인더가 사실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오르테 하면 아부대장인데 왜 리뷰를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뭐 제가 리뷰를 좀 늦게 한 거는 이제 연말에 일정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딜레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오르테 그라인더 처음 출시되자마자 제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와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게 오르테답게 잘 나왔다. 써봤을 때도 야 이거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 미친 듯이 강추해야 되겠다 싶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뭐였냐면 맛이었습니다. 맛. 그라인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맛의 원천, 분쇄 분포도. 근데 이 분쇄 분포도가 오르테 그라인더는 미분량이 굉장히 좀 적은 편, 오히려 미분보다 조금 더 굵은 중간 분포도가 좀 넓은 편인 그라인더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라인더와는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미분이 좀 적기 때문에 미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텁텁함이 없이 깔끔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너무 깔끔해. 그러니까 조금 깔끔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깔끔하기만 하는 그라인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깔끔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좋긴 한데 그냥 진짜 깔끔하기만 하니까 뭔가 좀 매력이 없는,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게 커피를 표현해주는 그라인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라인더였습니다. 이거는 최초에 출시됐던 그라인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직원들하고 이제 테이스팅 했을 때도 직원들의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딱 먹어보고 괜찮은데요? 오 깔끔한데요? 딱 이런 반응이었다니까요. 뭐 애프터 테스트가 어떻고 맛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 깔끔해요. 단맛 좋고요. 바디감도 괜찮네? 괜찮은데요? 딱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월달 일정을 잡으면서 오르테 그라인더 일정을 잡고 있는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오르테 그라인더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재입고가 몇 번 되면서 피드백을 보고 수정이 몇 가지가 됐습니다. 새로 그라인더를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님이 새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라인더를 새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 받은 오르테 그라인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다른 그라인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맛이 바뀌었습니다. 분쇄 분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이 바뀌었죠? 분쇄 분포도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이 얼라이먼트를 잡았대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와 버 사이에 기울기를 조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분쇄 분포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라인더는 조금 가느 분쇄도, 에스프레소 분쇄도 근처로 가게 되면은 원두가 없이 공회전할 때 버와 버가 살짝 닿는 그런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 저가의 입문용 그라인더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원두 없이 갈면은 버가 좀 마모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 온 이 오르테 그라인더는 버와 버가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르테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가 분쇄도 한 10에서 11 요 정도에서 에스프레소 분쇄도거든요. 한번 원두가 없는 상태에서 들려드릴게요. 들으셨나요? 거의 소음의 변화가 없죠. 제가 이전에 그라인더 받았을 때는 에스프레소 분쇄도 근처로 오게 되면은 웽 하다가 끼기기기기기기 하는 그 아주 불안한 버가 닿아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버 진짜 마모 많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약간의 그냥 압력이 생기는 정도이지 버가 막 갈리는 정도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약간 미세하게 소리가 변하는 정도이지 버가 닿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기가 막히게 잡혔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라인더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맛을 보는데 와 기존의 오르테에 가지고 있던 그 미분이 적기 때문에 느껴지는 끝맛의 그 텁텁함이 없는 깔끔함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중간 맛이 살짝 비느긋한 애인데 그 중간 맛이 생겼고요.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이거 뭐야? 맛있는데? 뭐 이 밸런스 왜 좋아졌지? 막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먹어보더니 맛있는데요?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가형 그라인더면은 우리가 조금은 아쉽다는 걸 전제에 두고 가거든요. 깔끔함이 조금 부족하거나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때까지 대부분 그라인더들은 깔끔함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입문용 그라인더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은 30만원, 40만원 이상을 보게 되면 좀 이제 클린컵까지 괜찮은 그라인더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녀석은 지금 2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깔끔함이
깔끔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맛의 이제 다채로움이 조금 부족한 그라인더가 될 뻔했는데 맛의 다채로움까지 가지고 있는 미친 가성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20만원 미만대에서 이 정도의 맛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맛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라인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까지도 오르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르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장점, 정전기 발생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그라인더들이 특히나 홈카페 그라인더들 정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이 커피 가루 막 이렇게 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 방지 처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동안 새롭게 출시됐던 그라인더들이 정전기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런 그라인더들에 비해서 요즘 나온 그라인더들은 굉장히 정전기를 잘 잡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르테가 그 중에서 1등.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 건조한 겨울철이고요. 둘째, 핸드드립 분쇄도입니다. 가는 분쇄도보다도 조금 굵은 분쇄도에서 더 많이 반응을 하잖아요. 미분이랑 제프가. 근데 이 오르테 그라인더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분쇄도에서도 특히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정전기 날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최소화시킨 그라인더가 오르테입니다. 두 번째 장점,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라인더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말코닉 E65S, 말코닉 홈과 비교를 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형태의 원통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LCD 창이 기울어져 있는 이 모습 굉장히 예쁘고 포탑일트 거치대까지 해가지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오르테는 진짜 누가 봐도 만족할 정도의 아주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에스프레소 분쇄도와 브루잉 분쇄도 둘 다 맛있는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 분쇄도, 그러니까 이제 버와 버를 가까이 붙이는 가는 분쇄도의 얼라이먼트를 집중을 하게 되면 좀 굵어지게 됐을 때에 또 분쇄 분포도가 좀 퍼져가지고 클린컵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오르테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해도 굵은 분쇄도를 해도 분쇄 분포도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좀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하나의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벤치마지 게이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채로워졌어요. 원래 처음 제가 먹었던 오르테는 애프터가 되게 짧았거든요. 중간에 살짝 비린 느낌이었는데 딱 먹자마자 복합적으로 팍 터지는 느낌 나고요. 애프터 테이스트도 싹 나옵니다. 자극이 살짝 아주 그 예쁜 정도로의 자극이 싹 감돌면서 아로마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추출도 좋아요. 분쇄도 너무 좋아. 추출도 아주 좋아요.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봤고요. 아브람 커피 시그니처 블렌딩인 리치 젠틀맨을 사용해 봤습니다. 캐슈넛 같은 아주 고소한 너티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로마는 굉장히 좋아요. 와,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루잉도 좋았는데 에스프레소 분쇄 분포도가 밸런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단맛도 굉장히 표현이 좋고, 와, 진짜 적절히 아로마 표현들, 거기다가 클린컵까지 탁 떨어지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향긋한 그런 아메리카노가 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맛은 끝났어요. 에스프레소 분쇄도나 핸드드립 분쇄도 올라운더로 맛있게 커피를 할 수 있는 장점 있는 그라인더입니다. 네 번째 장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조작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화살표 누르면 0.5초 단위로 시간 설정되고요. 재생 버튼 누르면 작동되고요. 일시정지 누르면 정지가 되고 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고 쉽습니다. 다섯 번째, 잔량이 매우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워퍼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얘를 뚜껑을 열고 블로워퍼와 블로워퍼 뚜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블로잉을 해서 불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잔량을 더욱더 최소화를 했어요. 홈카페에서는 잔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하루에 한두 잔 이렇게 먹기 때문에 한두 잔 먹고 나서 안에 남아있는 원두 양이 많으면 버려지는 원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잔량이 적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장점은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포타필터 이 거치대가 51mm, 54mm, 58mm 할 것 없이 전부 다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양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높낮이 조절하는 나사가 있는데 오르테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돌리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어떤 포타필터라도 완벽하게 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58mm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요. 51mm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 턱이 있기 마련인데 오르테 같은 경우는 말코니 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턱을 없애고 여기 끝에 앞쪽에만 턱을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여기만 다 걸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높낮이만 조절을 잘해주면 탁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형태. 그래서 포탈 필터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거치가 된다. 자, 7번째 장점. 이거 엄청난데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kg 원두로 그냥 한 번에 갈아.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긴 한데 그렇게 한 번에 갈아도 모터가 멈추질 않습니다. 근데 특정 그라인더들은 사용량이 좀 되면은 멈춰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무식하게 갈아낼 정도로 모터가 파워가 좋습니다. 특히나 저가형 그라인더들 중에서는 약배전 온도를 많이 갈게 되면 빨리 뭐 안에 홀더라든지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가지고 내구성이 걱정돼서 약배전은 많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장을 하는데 오르테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약배전 온도도 미친듯이 갈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내구성 걱정 없이 써도 되는 가정용 그라인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장점. 소음이 조용한 편입니다. 아주 미친듯이 조용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민용이 확실하게 조용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더 시끄럽긴 하지만 조용한 편이에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분쇄도 조정이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긴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살짝만 돌려서 사용을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나쁘진 않은 정도. 분쇄도를 아주 살짝 조정했을 때의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가 한 7초, 8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밀 조정이 정말 안 되는 애들은 10초 이상도 나기 때문에 그런 그라인더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은 또 정밀한 그라인더들은 한 4초, 5초 내외로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까지 정밀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정도 수준이다. 두 번째 단점, 이 클릭 소리와 이 눈금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분쇄도 몇에 놓고 했다라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뭐 대부분 그라인더들이 0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로 소통은 안 됩니다만은 사실상 이 소리와 이 분쇄도 이 눈금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적혀있기로는 30분쇄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까지 돌리면 거의 39클릭 정도 되거든요. 소리로 들어보면은 눈금이랑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숫자를 보고 요 근처에 와가지고 세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이 분쇄도 세팅하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저희 매장에도 자주 전화 오셔가지고 무슨 그라인더를 샀는데 에스프레소 하려면 분쇄도 몇에 놓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전동 그라인더들이 출고될 때 0점이 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 그라인더가 분쇄도 뭐 10에서 에스프레소 된다고 하더라도 심하게는 클릭으로 한 5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로서 분쇄도를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가 없어요. 모든 그라인더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라인더가 다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분쇄도 맞추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고 분쇄도 맞추는 영역을 해결하는 게 바리스타로서의 첫걸음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러 가면은 분쇄도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레벨 1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내가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가 되려면 거쳐가야 될 관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여지는 건 30이지만 실제로 와보면 38, 9 정도가 되고요. 사실 여기가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굵게 못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더 돌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30 분쇄도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분쇄도 폭을 보게 된다면 40이 아니라 뭐 거의 50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굵은 분쇄도부터 가는 분쇄도까지 폭은 진짜 넓은 편에 속합니다. 거의 한 50단계가 되는 분쇄도 폭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이거 기존의 호퍼와 블로우 호퍼 이 뚜껑이 호환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단점이라 보기 좀 애매하고요. 그 외엔 제가 조금 해명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하려면은 호퍼 안에 들어있는 원두를 다 빼고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해입니다. 모든 그라인더가 다 똑같아요. 특히 이제 가정용 그라인더들은 링버 홀더를 막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막 업소용만큼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니까 원두가 버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로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하면 원두가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로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작동시켰을 때 모터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링버 홀더가 약한 그라인더의 경우는 부러져 버리거나 뭐 이런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두가 있는 상태로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칸에서 두 칸 정도만 가늘게 가고 작동을 짧게 하고 그러면은 끼어있던 원두가 한번 밀려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저항이 떨어져요. 거기서 또 한두 칸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가는 분쇄도까지 원두가 있는 상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해서 에스프레소 분쇄도 정도로 가늘게 한 번 정도만 갈고 나도 두 번째부터는 원두가 뭐 뜨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것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한 번 분쇄하고 두 번째 분쇄도 때 약간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 36.5도인데 사람이 느꼈을 때 미지근한 정도로 간다면 30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라인더에서 발열이 생겨가지고 향미를 손실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5도 이상 넘어가야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잔, 두 잔 정도가 아니라 세 잔, 네 잔 정도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일반적인 그라인더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발열이 얘 혼자만 더 많이 나오라는 법도 없어요. 다만 다른 그라인더들에 비해서 얘가 발열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본다면 분쇄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동급대 그라인더들에 비해서 살짝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을 받는 시간이 좀 더 기니까 약간의 발열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한참 기다렸다가 또 써야 되고 할 정도로 발열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무난하게 홈카페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부대장이 추천하는 입문용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에스프레소와 브루잉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라인더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르테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내고대장을 준비해 왔으니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드리고 거기다가 사은품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르테 제품 둘러보다가 너무 예쁘고 딱 얘랑 알맞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51ml 도진컵이고요. 오르테 머신과 맞췄으면 딱 좋을 뿐더러 요게 이제 순정 도진컵이거든요. 이제 브루잉용으로 분쇄를 할 때 사용하는 순정 도진컵인데 순정 도진컵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홀더를 위로 뽑아주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진컵이 너무 크죠. 너무 크기도 클 뿐더러 얘를 빼버리고 나니까 구멍이 생겨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테 도진컵을 추가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여기 고무링이 있는 부분 있죠. 이 고무링이 있는 부분이 이 아래쪽 홀더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귀엽고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얘랑 한 몸이어야 한다. 브루잉 분쇄를 할 때도 얘를 사용하고 51ml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때도 얘를 써도 되는 아주 찰떡 같은 아이템이 된 거죠. 대표님 좀 요거는 이번 이벤트 때 꼭 좀 끼워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아왔으니까 내고대장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오르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거 도진컵은 하나 정도 추가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아주 예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오르테 2-in-1 청소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이걸 만족했어요. 이거 그냥 커피바 이거 써야 된다 싶을 정도로 이 솔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빳빳할 뿐더러 넓은 면적의 솔이 있어서 바닥 쓸기도 좋고요. 길쭉하고 좁은 면적의 솔이 있기 때문에 토출구 청소 끝까지 들어갑니다. 스크린까지 들어가요. 청소도 굉장히 잘 되고 벌을 청소할 때도 위에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한 2-in-1 청소솔까지 기가 막힌 솔을 사은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내고대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은품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25년도 아마 오르테 이길 만한 녀석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마음에는 얘가 1등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